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4월 6일 목요일 밤 10시 14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우리 채널에서 이 캔들의 모양과 패턴 그리고 엘리엇 파동 제가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기본적인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모양이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쭉 한번 올라왔다가 한번 내려왔죠. 이렇게 ABC로 꼬라박고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보면 모양상으로 보면 헤드앤숄더 모양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아직 몰라요. 이게 어떻게 지금 얘가 이렇게 내려와야 이제 여기까지는 내려와야겠죠. 여기까지 내려오고 한 번 더 반등 나오다가 얘가 이 지점을 돌파해서 올라오지 못하면 이렇게 가다가 한번 꼬라박겠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20선을 깨면 저는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걸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뭐냐, 요 20선을 깨냐 안 깨냐 이런 걸 봐야 되고, 지금의 상황을 더 심플하게 보자면 제가 차트 공부 영상에서 자주 언급했던 내용이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됐죠? 이렇게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도치가 나왔잖아요. 양봉 이후에 이렇게 도치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보시면 1사분 이렇게 보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있는데 아침에 시작해서 얘가 1사분면 위로 말아 올려서 여기에 고점, 이 도치의 고점을 돌파하면 여기는 매수 타점이 되고 종가로 여기를 뚫고 마감을 하면 좋다 그랬죠. 얘는 이제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세게 쏘거나 그럼 정리하고 나오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4사분면에서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봉 나오고 도치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하나의 파동이라 그랬죠. 이렇게 이게 A, B, C가 됐든 1, 2, 3이 됐든 이렇게 파동이 하나 끝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양봉 이렇게 붙으면 얘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럼 이제 하나의 파동이 끝난다고 보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도치가 쓰고 양봉 이후에 도치가 쓰면 어떻게 됐죠?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얘의 거리만큼 이만큼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여기 이 도치 이 아래 시가 아래에서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일단 관망해야 돼요. 이건 얘가 이만큼 나오겠구나. 그럼 이렇게 끝나나요? 아니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한번 쭉 눌린 거지.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로 돌파해서 올라가면 이제 다시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올라가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얘가 여기 도치 아래로 지금 밀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한번 쭉 왔었죠. 이 자리까지 한번 왔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말아 올렸어요. 20선을 말아 올리고 있는 중이죠. 지금 제가 이제 요때였나요? 언제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20선이 어디 있었죠? 여기 아래에 있었어요. 아래에 있다가 쭉 이제 올라온 거죠. 얘가 올라와서 여기 이제 한번 20선을 찍고 가는 게 좋다고 했는데 요때 한번 찍었죠. 그리고 다시 2번 여기 이렇게 3번 4번 이렇게 20선을 계속 찍고 있어요. 그래서 20선을 깨면 이제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보는 거죠. 25,262불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자꾸 이제 이거를 이게 여기를 깨면 만약에 20선을 깨고 내려오거나 그러면 이렇게 헤드앤숄더 모양인데 넥 라인을 깨고 내려오면 이제 떡락한다 어쩐다 이제 이게 그냥 말이 그런 거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그냥 심플하게 보라고 했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너무 복잡하고 막 다양한 변수를 세고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막 이거 막 되게 복잡하게, 보통 대부분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막 복잡하게 세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죠. 내가 물려 있거나, 물려 있어, 여기 어딘가에. 그래서 지금 얘가 떡락하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세는 거야. 이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 여기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보면, 여기 깨지면은, 물려 있어서 더 빠지니까 이제 손절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싫은 거죠. 두렵거나. 그게 아니면, 떨어질 때 살려고 하거나, 그런 거죠.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거나,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떨어졌을 때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숏에 베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이게 왜 여기 어디를 지지할까요? 막 이런 식으로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 어차피 얘가 올라갈 애라면 굳이 떨어지는 걸 잡을 이유가 없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방식대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나름대로 또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채널에서 얘기하는 기준과 원칙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네가 뭔데? 니까짓 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내 방식대로 갈 거야. 그냥 너는 네가 얘기하는 거 그냥 내가 한번 그냥 들어나 볼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제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 제가 뭐라고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이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매매를 해왔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많이 물렸겠어요. 수없이 많이 물렸어요. 그러면서 떨어지는 거 잡으려고 하다가 또 물리고 또 이제 올라가서 매도했더니 또 올라가고 이런 거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하셨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원칙이 없어져요. 내 마음, 욕심, 급한 마음 이런 거만 이제 작용을 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나름대로 다양한 걸 조합해가지고 막 뭘 해보려고 하죠. 그러면 그건 원칙도 기준도 안 된다.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려면 내 생각 말고 여기 인터넷이나 유튜버들 저 같은 유튜버들이 떠드는 이런 거 정도에서 이렇게 막 조합해가지고 조악하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각 잡고 앉아서 대가들이 얘기하는 방식이 뭔가를 공부해 보세요. 제가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제가 그 방법을 전달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고 공부를 하면서 원칙대로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은 일단 20선을 지키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5선은 이제 단기적이니까 깨질 수 있는데 이제 얘가 20선을 지키면 이제 20선을 물고 올라가면 이제 매매를 여기 20선에서 붙여서 살 수는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한 ABC가 나와야 돼요. 단기적으로라든 어떻게 됐든 ABC는 나왔어요 일단. 그런데 얘가 양봉 이게 음봉인데 5선 위에 있어야겠죠. 5선 위에서 끝나야겠죠. 그리고 이 도찌니까 이 도찌 위로 올라가야겠죠. 적어도 아니면 어제 만들어진 이 도찌에 종가 위로는 올라가야지 적어도. 그러면 얼마예요? 28,180불 28,180불 위에서 종가로 끝나줘야 그래도 적어도 그러면 5선 위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매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한번 내려오고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고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게 내려갈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거는 근거가 없어요. 그 근거라면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야? 적어도 여기는 올라가야 된다고. 여기 이 자리에 올라가고 이 자리에 올라가야 얘가 이제 여기 32K를 향해서 가자 한번 외쳐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럼 어디에요? 28,816불 28,816불을 1차로 28,816불을 돌파해야겠죠. 1차.
그 다음에 2차는 어디죠? 여기 29,000불, 여기 전고점 29,182불을 돌파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자리, 1차, 2차, 이 자리를 돌파하기 전에는 희망회를 돌릴 수 없다. 돌파 지지하는 거는 우리 채널에서 얘기하는 돌파 지지 차트 공부 영상을 재생 목록에서 차트 공부 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거기서 재생 목록에 보면 차트 공부 영상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카테고리에서 돌파와 지지에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고 돌파와 지지에 대한 개념을 좀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오늘 다시 또 말아 올리고 지금 쭉 빠졌다가 다시 말아 올리고 있으니까 지켜보세요. 내일 아침 9시까지. 그리고 내일은 참고로 미국이 이제 휴장이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딱히 뭐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지금 수렴 중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요거 뭐예요? 요 다이아몬드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애.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이런 애는 여기 이제 돌파하면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여기만 29,182불만 돌파하면. 근데 지금은 모르는 거죠. 지금 삼각으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내려왔다가 내일 또 올라갔다 이렇게 하다가 빵 치고 올라가면 이제 요 자리와 요 자리 29,182불을 돌파하면 얘는 한번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4월을 시작할 때 초기에 조금 밀리다가 후반에 조금 말아 올리면 그게 오히려 낫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6일이잖아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이번 달 아직 지금 6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봉도 지금 어때요? 주봉이 지금 별로 지금 이 모양 자체가 뭐 그냥 중립적인 모양이죠. 양봉 장대 양봉 하나 나와서 여기 그 쌍봉 자리 25,262불 자리 여기 돌파하고 음봉 양봉 음봉이에요. 그러면 얘는 아직 꼭지를 못 단 상태죠. 꼭지를 못 땄어 주봉상. 그럼 다행이죠. 꼭지를 못 땄어. 월봉 어때요? 월봉도 꼭지를 못 땄어. 월봉에서 꼭지를 따면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걱정하는 게 뭐였냐면 초반에 얘가 확 올라갔다가 쭉 빠질까봐 걱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월봉에서 꼭지 따는 거니까 별로 안 좋은 모양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 모양도 아니야. 그냥 다행이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가려면 쫙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이거 꼭지 모양 물어보시던데 이 코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조급하죠. 성급하고 뭐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인이 주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특성상 막 하루에 막 50% 가고 막 30% 가고 막 20% 가고 막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막 되게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단타를 하더라도 막 1시간 봉, 막 15분 봉, 3분 봉 이런 걸로만 막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넣었다 뺐다 하는 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막 제가 초반에 막 되게 야 무슨 월봉을 보고 있다 야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거든요. 댓글에 보면 무슨 코인을 하는데 주봉을 보고 월봉을 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근데 어찌됐거나 여러분이 꼭지를 따면 이게 그런 꼭지를 1시간 봉에서 땄는데 1봉에서 제가 이것도 차트 공부 영상에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인가 봐요. 지금 그런 질문을 남기시는 분들은 최근에 들어온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다 차트 공부 영상에 다 찍어놨어요. 그거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게 더 신뢰도가 있는지. 일봉에서부터 쭉 이렇게 월봉, 봉이 상위봉에 올라갈수록 신뢰도가 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시간 봉에서 1시간 봉에서 이렇게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똥랑인가요? 그냥 쭉 막 앞으로 큰일 난 건가요? 그래 봐야 1시간 봉에서 나온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 뭐 길면 3일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1시간 봉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막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봉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 한 달, 두 달, 이런 세 달 이 정도로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히 막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모양이 연봉에서 나왔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이제 문제 생기겠죠. 그만큼 조정이 이제 길게 나올 테니까. 근데 1시간봉, 15분봉에서 꼭지를 땄다 안 땄다 이거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것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단기적인. 1시간봉에 영향을 주겠죠. 1시간봉에서 꼭지를 땄는데 일봉을 보니까 멀쩡해. 주봉을 보니까 주봉은 막 양봉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꼭지. 근데 여기서 어디서 꼭지를 땄어. 1시간봉에서. 그래서 쭉 밀리고 있는 중이야. 주봉에 근데 바디가 이만큼 있고 꼬다리 요 정도 생겼어. 그럼 이거 꼭지 따니까 얘가 여기 이렇게 쭉 빠질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확률적으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죠. 주봉이 이렇게 멀쩡하면. 그죠? 근데 월봉을 보니까 월봉은 더 좋아. 월봉은 만약에 이런 모양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그냥 1시간봉에서 헤드앤 숄더건 꼭지를 따건 말건 내가 월봉 보고 가는 거면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죠. 그쵸? 근데 막 1시간봉에서 막 이렇게 장대양봉 하나 나왔어. 이렇게 장대양봉이 하나 나왔어. 이만큼 1시간봉에서. 근데 월봉을 보니까 지금 월봉을 보니까 이 모양이야. 이 모양.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거니까 막 오케이 몰빵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1시간봉에서 이런 장대양봉 나왔다고? 월봉이 이런데? 매수할 수 없지. 이렇게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스윙을 한다거나 단기적으로 1시간봉 나 1시간 뭐 한 15분봉 3분봉 보고 단타로 그냥 잠깐 먹고 나올래. 뭐 이거 뭐 한 1% 2% 먹고 나올래. 이렇게 할 거면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나는 좀 수익을 내고 싶어. 나 이거 한 며칠 들고 가고 싶은데 라고 하는데 월봉에서 이러고 있어 지금. 그러면 함부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차트를 볼 때는 항상 단기봉,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잖아요. 5이평선 10, 20, 60, 120, 240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애들은 막 이렇게 옮기지.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항공모함은 갑자기 급회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보트는 어때? 보트는 막 급회전할 수 있잖아요. 제트 모드, 그 제트 스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 뭐라 그러죠? 수상 그 보트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막 확 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5선이나 뭐 10선이나 뭐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막 240선이 막 이렇게 꺾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봉에서는 막 3분봉, 1분봉에서는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가끔 막 그 웃기는 그 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차트 떨어지는 거 막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떡락했다 이러면서 막 난리 났어. 근데 이거 보니까 1분봉이야. 의미 있나요, 이거? 1분봉에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근데 막 1봉에서 보니까 이래. 지금 요 정도야. 이거 무슨, 여기 기별이나 가겠어요, 1봉에? 이만큼 빠졌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단기봉에서 막 엄청 막 쭉 빠진다고 해가지고 막 겁먹고 그럴 필요는 없다. 물론 근데 내가 나는 3분봉으로 단타를 들어갔어. 그럼 3분봉으로 봐야죠. 1분봉, 3분봉, 15분봉 정도는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긴 봐야겠죠. 근데 3분봉 매매를 하는 거니까. 단기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뭐 1시간봉으로 매매를 했어. 그럼 15분봉, 3분봉 다 봐야 돼요. 그리고 1봉 보고. 그렇게 가야죠. 1시간봉에서 매매하면 뭐 4시간봉도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내가 1봉으로 매매를 하면 1봉으로 매매를 막 하고 있어요. 엘리엇 파동은 1봉 기준이니까 1봉으로 막 매매를 하고 있는데 막 너무 3분봉 막 이런 거에 연연해 하면서 막 1봉으로 막 매매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거 지금 하루 종일 24시간 이것만 봐야 돼요. 3분봉으로 막 보고 막 15분봉 봤다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렇게 하면 이거 매매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내가 1봉으로 하려면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보고 하면서 엘리엇 파동도 보고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끔 뭐 1시간봉에서 꼭지 땄나 한번 살펴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상승과 하락을 가늠해 보는 거죠. 지금 1시간봉에서 꼭지 땄는데 이거 보니까 1시간봉에서 파동상 지금 5파 꼭지 같은데 이렇게 들면 잠깐 나올 수도 있죠. 매도하고 기다려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조정 받고 올라가면 또 그때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스닥 한번 볼까요? 나스닥. 나스닥은 월봉에서 이대로 빠지면 나스닥은 월봉 꼭지죠. 근데 지금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얘가 저는 앞으로 뭐 이번 달에 이게 양봉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나스닥은 그렇게 보여지고 주봉상 어떻지? 주봉상 뭐 음봉 하나 붙는 게 낫죠 이번 주에. 그쵸? 안 그러면 얘 이렇게 쫙 말아 올려야 돼요. 이게 얘가 주봉상 여기를 돌파했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여기 위에서 끝나. 근데 여기를 돌파하기 전에 요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눌렸다가 여기서 한번 또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 모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기 전에 한번 그냥 양봉 나왔으니까 음봉 하나 붙고 양봉으로 이렇게 쫙 다음 주부터 올라가면 오히려 그게 더 모양상 좋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봉상 여기를 양봉으로 돌파했으니까 좀 내려오더라도 이 20선 한번 찍고 올라가면 더 좋겠죠. 그죠?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각도 이렇게 해서 만들고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해.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돌파하다 여기까지 한번 조정받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를 양봉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나스닥은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얘도 20선을 찍을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그냥 모양은 잘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코스피도 그냥 한번 꼬라 박았죠.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얘가 여기를 이렇게 돌파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돌파해야 되는데 한번 각도 이렇게 올리고 내려왔다가 비슷한 각도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비슷한 각도로 올라가는데 여기를 돌파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꼬라 박았다가 여기까지 한번 뭐 음봉 3개 붙었다가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모양새는 좋죠. 가는 게. 그래서 코스피는 떨어져도 별로 쫄 거 없어요. 꼭지도 못 닿고. 그렇죠? 그래서 내려오는 각도가 그리고 얘는 좀 올라가는 각도에 비해서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각도가 상대적으로 좀 만만했죠. 그리고 올라가는 각도와 내려온 각도가 비슷하니까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이게 훨씬 더 모양상 좋아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년물 채권, 10년물 채권이 수익률이 쫙 빠졌죠? 지금 몇 가지 빠졌죠? 종가로 3.27까지 내려왔네요. 3.27까지 10년물이 3.27까지 쫙 빠졌어요. 수익률이 쫙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수익률이 쫙 빠진다는 건 뭐예요? 시장 금리가 그만큼 지금 쫙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네요. 이게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제 계속 이런 얘기 나오는데 2년물도 지금 쭉 빠졌죠. 2년물도 드디어 3.7까지 내려왔네요. 3.76 2년물은 3.76 그래서 여전히 장단기 금리차는 한 0.5 정도 차이가 나고 단기 2년물이 더 높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 상태는 맞다. 그리고 여전히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경기 호황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경기 침체의 어떤 모양이다. 그래서 지금 매크로 시장을 뭐 분석하는 분들이 뭐 이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 지금 누구는 뭐 지금 경기 침체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아직 물가가 높다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경기 침체가 지금 중반기 이상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만하죠. 계속 이게 지금
몇 달째 지금 계속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몇 달째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 모양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제 고용 지수가 이제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시황들. 그리고 또 뭐죠? 그,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그 결정이 나면서 유가가 확 올라갔는데, 이제 그러면 진짜 경기 침체가 오려고 하는 모양인가? 뭐 이제 요런 얘기들도 스물스물 이제 나오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여전히 금융 리스크는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시장에는 돈이 좀 이렇게 유동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 뭐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드디어 일단은 2년물도 장단기 금리차가 나면서 2년물도 드디어 여기 241선, 일봉상 241선을 연속된 음봉으로 뚫어버렸어요. 좀 이거는 안 좋은 시그널이죠. 얘가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상방도 마찬가지죠. 241선을 상방으로 뚫을 때 음봉이 하나도 없이 양봉으로만 뚫고 올라가면 얘는 조정 봐줘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여기 다시 이제 상승으로 올라가는 여기 때 241선을 돌파 못하면 얘는 이제 쭉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 10년물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 달러가 지금 이제 바닥을 찍는 거라고 봤죠. 저번에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쌍바닥 형태 모양. 얘보다 조금 A, B, C죠. 이렇게. 그래서 A보다 높은 C 요 모양을 하고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아직은 몰라요. 지금 얘가 한 번 더 꼬라박고 갈지. 일단은 얘가 이렇게 241선을 돌파 못하고 내려온 상황이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얘가 이제 다시 재차 이제 올라가면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241선을 돌파하러 가는 모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전형적인 W자 형태의 모양으로 올라갔다가 한번 눌렸다가 가는 모양,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직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달러도 여전히 달러 인덱스도 여전히 약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율은 어때요? 환율은 지금 좋죠. 지금 환율은 강세죠. 환율 강세. 그럼 원화 약세라고 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개. 양봉 5개로 지금 240선을 뚫고 올라갔죠. 아까 이념을 채권하고 반대죠. 걔는 이제 흑산병으로 막 뚫고 내려왔는데 음봉 5개로. 근데 지금 얘는 양봉 5개로 뚫고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도예요. 각도가 얘도 여전히 좀 시원찮아요. 비슷한 각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양봉으로 계속 이렇게 뚫고 올라가야 여기까지 한번 희망해 볼 수 있고, 여기 이 자리, 그죠? 이 자리 이렇게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 한번 조정 나왔다가 한번 이렇게 갈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이것도. 그래서 환율은 강세다, 원화는 약세다, 그럼 우리한테 수출은 유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 섹터, 뭐 배터리, 2차 전지, 뭐 요런 류의 어떤 그런 섹터들은 지금 여전히 강세죠. 그래서 코스닥은 막 코스피에 비해서 막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계속 그런 어떤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크로적인 시황들도 계속 면밀히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갭으로 떴어요. 갭으로 뜨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갭 매크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일단 갭으로 한번 떴으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5선 깨지면 이제 갭 매크로 내려오고, 뭐 최대 여기 20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조정을 길게 하면 20선 올라오겠죠. 정배열 만들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나 장기 이평선을 보면 여전히 역배열 상태예요. 얘네가 지금 역배열 상태니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얘가 막 이렇게 급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단기 급등하고
다시 또 꼬라박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 갭 매크로 여기까지는 적어도 내려올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적인 수양은 이 정도 보고 다음 영상에서 알트코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